묘월 이 개해일날 친접인데요. 수천수, 건근갑자, 자인진, 감수무인진호, 신술자. 수천수. 자, 선생님들이 이거 캐상 외웠죠? 수천수가 어디 캐에 소속된 거예요? 수천수. 예? 수천수가 바뀌어서 뭘로 간 거예요? 권위천으로 간 거죠. 그죠? 그러면 수천수 하면은 제일 먼저 선생님들이 캐상 64개 다 외웠잖아. 안 외웠나요, 아직? 그러면 외우지 말아요. 그거 폰 가지고 다니면 돼, 이제. 간단해. 자, 수천수면은 제일 먼저 상유서부터 찾자, 이거 상유서부터. 그러면은 감, 절, 둔, 기재, 혁, 풍, 명의, 사 하니까 수천수개가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건이천 깨서 가자, 이거, 건이천. 그러면은 건, 구, 돔, 비, 감, 막, 진, 대유 하니까 건이천 깨도 없죠? 그러면은 학회를 다 바꿔야지. 그럼 학회를 다 바꾸면은 곤, 복, 임, 태, 대장, 쾌, 수.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곤투체구나, 이런 게. 그러면은, 손변, 부대고, 재변, 형제가 됐다. 자, 육수를 갖다 붙이자. 현, 청, 주, 구, 사, 백. 다음에 공망, 개해, 자축이 공망. 그죠? 자축이 공망. 그리고 여기에 쓸데없이 여기에다가 이제 손님들이 와 있는데 관, 형제 이런 거 쓰지 말아요. 손님들 와 있는데 쓰지 말라고. 처음에는 이제 쓰는 버릇 들여야 되지만 이거 쓰는 거 요것도 다 하나하나의 어떤 뭐예요? 시간 없애는 거잖아, 시간. 그래요, 안 그래요? 손님 앉혀놓고서 1분 얘기하려고 5분간 낑낑대면서 쓰면 되겠어, 그거? 폰으로 하니까 1초 만에 나오는데, 이제 1초. 선생님들은 이제 복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해두국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해두국. 그죠? 첫째, 세유가 해두국 됐죠? 그죠? 그리고 이 자수가 해두국 됐고, 그러니까 이것은 해두국을 대면은 이를테면은 지금 이 묘월이잖아요. 묘월의 해일인데 묘월의 해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자수라는 재성은 어때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는 거지. 그죠? 일진이 비하가 돼주고 신금이 생을 해주고 하니까 일단은 해두국은 차후 문제고, 그죠? 그러니까 힘은 있는데 이것은 문제되는 것이 요런 걸 가지고서 이제 5월달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5월달. 5월달 되면은 뭐예요? 오화가 신금을 해두국하고 자수를 좌우충하니까 이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기 지금 일반적인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 18문답의 책을 보면 이 사람이 5월 달에 그냥 죽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증산복역이라는 책을 보면 이 사람이 황하강 근처에 살았었는데, 황하강 근처는 옛날에 황하 치수가 안 됐으니까 홍수가 잘 났을 거 아니에요. 홍수가 나가지고 그 5월 달에 자신도 떠내려가고 일가족 모두가 다 아주 그냥 물바다에서 다 떠내려갔다라는 그런 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가세요? 근데 오늘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분은 뭐라고 썼냐면은 불에 의해 가지고 집에 불이 나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대. 이 책을 보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하루부터 극을 받았으니까 불로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수로부터 극을 받으면 물 빠져 죽었고,
목으로부터 극을 받으면 나무로 인해서, 토로부터 극을 받으면 뭐예요? 흙더미라든가 공글이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되고, 금으로부터 극을 받으면 뭐예요? 네, 쇳덩어리 내지 요즘은 많이 돌아다니는 차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해 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좀 맞추기가 조금 거시기 하죠. 그렇게까지 맞추실 필요가 없고, 요때가 좋지 않으니까 조심하라. 그러고 선생님들 봐봐. 이게 사유에 있죠. 사유에하고 상유에. 그래, 이 사람이 만일 원행점을 쳤다면 뭐예요? 출행점을 쳤다면, 응? 출행점을 쳤다면 뭐예요? 출행점. 예? 네, 나가지 말라 그러면 나가지 말라. 멀리 가시면 안 되십니다. 이런 거야. 그러면은 이럴 때 누구랑 나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손하고 나하고. 그죠? 손이 해두고 맞았으니까. 그래, 이거를 원래 이 책에서는 지금 5월 달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걸 또 두 개로 나눠서 볼 수도 있죠? 그래, 안 그래? 두 개로 나눠서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자손과 너가 다칠 것이고, 수월에는 너가 다칠 수도 있고, 혹시 지금 자수가 이렇게 공망 맞아 있으니까, 공망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극을 받아, 안 받아? 예? KU 흉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을 받았는데 공망으로 인해 가지고 극을 토국수를 받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지.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근데 이것이 출로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해도 극을 받죠? 그러니까 그 받을 때가 언제예요? 자월이 되는 거야, 자월이 될 때는. 이해가 가셔요? 그래, 요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래, 선생님들이 이거는 일가족 어떤 가족 편안점을 본 건데, 요걸 보고서 이효를 가지고서 가택이라고 하고, 이 오효를 가지고서 인구효라고 그래, 인구효. 사람효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효. 이해가 가셔요? 그래서 오효가 이효를 극하면은 문제가 없고, 이효가 오효를 극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나오는데, 그 책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이거야. 모든 복사정정이라든가 이런 책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동요가 이렇게 일단 이사점 같은 걸 쳤을 때 동요가 많이 나오면 별로 아름답지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들이 그 이사 문제가 나왔으니 말인데, 지랄들하고 왜 이렇게 방향을 왜 그렇게 물었어? 어디서? 본 것 많아가지고 뭐 삼살방이 뭐니 뭐 대장군방이 뭐니 이러면서 막 물어대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참 대답해주기 참 애매모호한데요. 이 점사를 그렇게 그 대장군 방향이 올해가 뭐 어디 방향이래요? 이를테면 네, 서쪽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 서쪽이 금년 하나가 이제 내년에는 그럼 어디예요? 북쪽이에요? 여기에요? 그러면은 12월 30일까지는 서쪽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 내년 1월 1일은 덴박 90도로 딱 이동한단 말이야?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잖아요, 이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무조건 이 몰상식 하는 사람들이 서쪽으로 무조건 가지 말라 그러거든, 이게. 그럼 이게 1월 1일 딱 되자마자 이게 대장군 방향이 뭐 나쁜 방향이 90도로 딱딱 이동한단 말이냐 이거야. 그건 아니겠죠? 이 방향이 돌아가는 그게 원래 있을 거야, 아마. 360도에서 360도에서 조금씩 더 가는 거 있죠? 4개월에 한 번씩 바꾼다고. 그러니까 안에 4개월에 한 번씩 바뀌는 게 아니라요. 이거 바뀌는 방향을 360도가 아니라 360도에서 더 도는가요? 난 그런 거 잘 모르겠어. 아니 90도로 돌아요? 90도로 돌으면 요거를 12달로 나눠가지고 딱딱딱딱 세 번에 해가지고 그쪽 방향이 나쁘다고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이 그렇잖아.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할 때는 그 어느 방향으로 가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묻게 손님들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지칭을 해서 찍으라 그래요. 지칭을 해서. 이해가 가시죠? 부산 뭐 양정동이 좋은가?
뭐 저기 동래구가 좋은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점쳐가지고 이 점사에서 아주 세유의 손도 임하고 이렇게 해두국 맞지 않고 해두생을 받고 이런 편안한 점사가 나왔을 때는 그쪽 방향만 가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알겠죠? 그냥 이 한 방향에 딱 쳐놓고서 이거 딱 쳐놓고서 나 어디 방향으로 이사 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손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편하죠. 근데 손이 무조건 동한다고 해서 그 방향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유심히 봐야 될 게 이 부인들이 와서 점을 쳤을 때 손이 동했을 때 특히 조심해야 돼요. 이해가죠? 부인이 왔을 때 집안에 저쪽으로 이사 가면 편안한가 물었는데 손이 동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신금이란 손이 동해가지고 당신은 뭐요? 서남쪽으로 이사 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죠? 근데 딱 이사 가니까 누가 죽은 거야? 남편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손이 동하지 않고 손이 정해 있는 상태라면 가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 요런 게 여자가 뜻하지 않게 손을 딱 잡았을 때는 잘못하면은 남편의 잃는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재점을 치는 습관을 들여요. 혹 남편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점을 쳐보고 거기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괜찮은 방향이다 하고 권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건 무조건 뭐 저렇게 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저거는. 내가 보기에. 지랄들하고 뭐 방향을 왜 그렇게 물었어? 아무거나 가면 되지. 그래야 안 그래요? 필요 없는 거잖아. 자, 그리고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일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 5월 달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수월이나 자월에 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해가 가요? 그래, 한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분점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 이거는 해두국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해두국이 선생님 진짜 무서워요. 해두국은 절대로 점치면서 병점에는 만나지 말아야 돼. 사람이 해두국 만난다는 거는 아주 불안한 거예요. 자, 여기에는 그리고 여기 나오네. 황하강 근처에서 이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 이 사람이 이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이 집에서 살면은 편안한가 안 편안한가를 물은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면은 편안하지 않으니까 빨리 이사를 하라 그랬는데 이놈의 인간이 뭐라 그런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집안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닥친 후는 피할 수가 없어. 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뒤에 나오네. 학이면 불에 피해, 숙이면 물에 피해,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했는데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에 개점하여 제복이 어떠한가를 물었어요. 형제, 부, 손, 형제, 제, 발. 선생님들이 여기 와가지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공부하시고 비싼 진짜 아까운 시간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제가 책 읽어드리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책 읽은 가지고 공부하면서 보면 충분히 다 공부해요. 그 책이 지금 40일 만에 완성하는 육효학 그 책이 무진장 좋은 책이에요. 육효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그 기한 그것을 모르지만 육효를 조금 배워가지고 막 헷갈리고 헤매는 사람들이 그 책을 봤을 때는 눈이 퍼쩍퍼쩍 뛰는 책이라고 그게. 사실 선생님들은 몰라서 그러지.
아시는 건가? 다. 자, 봐봐요.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이 개점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를 물었어요. 그러면 개점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 물었다면 뭐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재용신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재를 보자. 재는 어때요? 재는 일로부터 생을 받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죠? 근데 형제가 동하면은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해두국을 맞았죠? 그럼 다시 좋아졌죠? 그런데 다시 얘로부터 얘한테 다시 두들겨 맞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를 극할 수가 있어, 없어? 예? 극할 수 없죠. 이게. 그렇게 돼 있고, 쾌 자체가 뭐예요? 육춘께가 됐죠? 육춘께는 유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육춘께이다. 알겠죠? 자, 그리고 제가 매일 얘기하지만은 어떤 점을 치는 데 있어가지고 세유가 이렇게 원령을 얻어가지고 있거나 일진을 얻어가지고 있거나 이를테면 이게 지금 신유일이 아니라 인일이나 뭐 묘일이 됐다. 그러면 이놈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는 거죠? 그래, 힘 있는 사람들은 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행하다. 이해가 가요? 그리고 힘 없는 사람은 행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누가 무슨 일을 와서 물었을 때 세유의 뭐예요? 왕상만 가지고도 이 일은 성공을 한다, 못한다가 벌써 딱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럼 나 오래 살겠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 세유의 손이 임했다 이거야. 근데 휴수무력하다. 그럼 오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이건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세유의 간이 임했는데 휴수무력하다. 그건 또 더 못 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세유의 손이 임해가지고 휴수무력한 거하고 간이 임해가지고 휴수무력한 거는 조금 틀려요. 이거하고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그렇게 되면은 관성이 임해가지고 휴수무력한 사람은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고 손에 임한 사람은 편안하게 계시다가 돌아가실 거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거는 이놈이 지금 개업해서 돈을 벌겠는가 물었는데 육춘께가 나와가지고 제가 뭐예요? 말렸단 말이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예요? 이놈이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세유가 원령에 임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 선생님 귀신에 임해가지고 왕상한 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똥꼬집만 센 놈이라고 얘기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리고 진짜 용신이 임해가지고 왕상한 거는 현명하게 진짜 자신감 있어서 한 사람들이고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근데 요 관성이 원령으로부터 이렇게 비하가 되고 해두국을 맞으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간이상캐에서 해두국이 되면은 뭐가 간이상캐가 되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어디가 아프다 그랬어요? 배탈이라 했잖아요. 배탈.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을 또 내가 간이산에서 이거는 무조건 배탈이라고 내가 주입을 막 100% 시켜놨더니만 앞으로 딱 보면은 당신은 배탈 납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어디가 또 아플 수도 있어?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이거 왜 그래? 상효니까. 이게 내가 머리통 그리라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머리도 아플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복통이 난 거예요. 복통.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점사가 어떤 거냐면은 또 형제가 이렇게 동하게 되면 가끔가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동업하는 일들이 발생해요. 동업하는 일들. 그래 이 점사가 뭐예요? 합쳐 뭐가 됐어? 충중 봉합이 됐지. 그죠? 육춘께잖아요. 인신충 육춘께잖아. 근데 묘수를 합했잖아요. 육합이 됐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은 합쳐 충중 봉합이 됐기 때문에 안 하려다가 반드시 할 것이다. 그리고 원령에 임하고 있으니까 더더욱이 한다. 단 불리한 것은 언제 불리하냐면은 임목
단 세유가 관변손하였으니 너는 특별히 건강에 조심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언제인가 물으면 어떻게 얘기해 주면 돼요? 요게 임묘되는 미월 충받는 신월 해돋이 받는 6월까지 각별히 조심하시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미신 6월에 조심해라. 특히 우리는 그냥 딱 보여주는 거 얘기하면 돼. 몇 월 달? 보여주는 거. 딱 보여주는 게 해돋이하는 날짜가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6월에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 이게 이제 여기 책에 또 안 나와 있지만 또 다른 책에 보면은 같이 동업하는 놈의 자식이 얘가 이제 이질이 났어요. 이질이 나가지고 미월에 이질을 얻어가지고 한 6월 달까지 좀 쉬었나 봐요. 쉬었더니만 같이 동업하는 놈의 자식이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빼가지고 날린 거예요. 튀었어. 그래 이거는 그 동업자가 그런 문제점을 일으킨 거는 왜 그래요? 또 형제가 동해서 아니고요. 응효가 세유를 극해서 그래요. 동업을 점칠 때 세유가 응효를 극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저쪽 사람을 기만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응효가 세유를 극하면 저쪽 사람이 나를 기만하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딴 주머니 차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 동업점을 쳤을 때 그러니까 항상 뭐가 돼야 돼? 응효가 세유를 생해줘야 돼요. 동업점에서는. 어떤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매일 묻기를 나 동업하면 좋겠어요 물었단 말이야. 그런데 세유가 응효를 생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쎄 빠지는 겁니다. 저놈 밀어주느라고. 이해가 가요? 응효가 세유를 생해줘야지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이상적인 점이면은 두 사람이 동시에 왔을 때 동업점을 치게 해봐요. 그러면은 제일 이상적인 전법이 나올 수가 있지. 둘이 왔을 때 동업 묻잖아요. 왜? 너 쳐보고 너 쳐보라 이러면은 그게 나온단 말이야. 어떤 놈은 이쪽은 얘를 생하는데 이쪽은 생하지 않는 놈 있잖아요. 그럼 요 놈이 조금 좀 얍삽꼬리한 놈이죠. 매일 생만 받으니까.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다고. 이해가 가셔요? 그래, 제일 이상적인 점은 뭐예요, 그럼? 둘이 왔을 때. 내가 이쪽을 생해주고 이쪽은 나를 생해줘야지. 그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선생님도 동업 하시나요, 동업? 비슷하게 해요? 그런 거 한번 점쳐봐요. 저놈이 나를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이런 거. 저놈이라 그러면 안 되지만 저쪽 사람이 그런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저쪽이 형제가 임해서 동행한다든가 또 그거와 상관없이 이런 개업을 할 때는 간요에 형제라는 글자가 동해도 못 써요. 근데 동업할 때는 괜찮아, 동업. 동해서 세유를 생하는 거. 이게 이를테면은 이 신금이 세유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형제가 동해서 세유를 생하는 건 괜찮아요.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재가 복신되어 있을 때. 재가 복신되어 있으면은 형제는 무조건 뭘 해요? 나만 생해주잖아, 나만. 할 짓이 없으니까. 그죠? 사주식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경금, 이렇게 봐야 되나? 경금, 이렇게 있다가요. 이를테면. 그러면은 경금 삼형제가 임수 하나만 바라보고 무진장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동업을 열심히 하잖아. 이놈이 기술을 보고서. 그런데 갑작스레 천간에 을목 하나 딱 뜨면 뭐예요? 쟁제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야. 똑같아요. 그래, 육회에서도 이게 재가 없는 상태에서 이 형제가 동해고 세유에 손이 임하고 있을 때는 일진점을 쳐보면 항상 돈이 생겨요. 일진점. 단 재가 숨어 있을 때. 근데 재가 나타나 있으면 문제가 생기더라고. 이게 돈 안 벌려요, 그날은. 요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 요런 개점을 할 때는 항상 동업을 할 때는 형제가 동했을 때는 세유를 생하는 걸 요하고 그냥 형제 하나만 달랑 동했을 때는 그거는 탈제하는 형제예요. 이해가 가셔요? 그리고 항상 개업점에서는 응효가 세유를 생하는 걸 요하고. 아셨죠?
또 세유가 응유를 극하는 것을 요한다. 그래도 내가 저쪽을 마음대로 부리는 게 최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개업점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개업점. 개업점에서는 때에 따라서 제가 뭐예요? 돈을 버는 것도 되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자본도 되는 거예요. 자본. 그럼 캔에 제가 없다는 건 뭐예요? 왜 쓸데없이 돈도 집불도 없으면서 와가지고 나 사업할 수 있어요? 묻는 놈들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런 걸 한 방에 딱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너 돈도 없으면서 무슨 사업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제가 없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없을 때. 알겠죠? 그래서 개업점을 쳤을 때 지금 철학원을 하는데 철학원을 접고 칼국수집을 할래요? 이렇게 와서 물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부가 동하고 형제가 이렇게 동해버려. 그럼 뭐예요? 부가 동하고 형제가 동하면 칼국수집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비록 너 가난하지만 철학관 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충고해 주란 말이에요. 부와 형제가 동했을 때는 비록 가난할지라도 전에 했던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해 주라. 이해가 가세요? 자, 개업점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개업점을 물었는데 육춘계가 나오잖아요. 육춘계가 나오면은 뭐라고요? 오래 못한다. 또 안 한다. 이럴 때도 있단 말이야. 안 한다. 그러면은 얘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 돈 못 벌어 이러면 끝난 거죠.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놈들은 생각하기에 뭐예요? 저 사람이 할 건가 못 할 건가 그것까지 맞춰줘야 된다니까 이게. 돈 못 벌어 이러면 못 버는 거 맞죠? 왜? 못했으니까. 결론이잖아 결론. 못 번 거 맞잖아요. 근데 이걸 오래 못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딱 더 아주 짝 샤프하게 맞추는 건 뭐예요? 넌 못해. 딱 이렇게 맞추는 거지. 못 벌어 이런 것보다. 그런데 이게 못 벌어 이런 것보다도 못해 이렇게 말하면 거의 육춘께는 80%가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요것처럼 이거는 왜 육춘께인데도 했냐? 왜 했어요? 충중에 봉합계였으니까 했다 이거야. 충중에 봉합계였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선생님들 순식간에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면 안 돼. 차후가 재미요. 차후가.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천천히 아직 세월 많다. 천천히 배우자. 천천히. 자, 잠시 쉬십시오.